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 김종옥 선생님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저는 마음은 이미 봄이 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날씨는 좀 춥긴 합니다. 표정이 봄이세요 지금. 예, 네. 좀 그래서 뭐 이번 주, 그러니까 소위 이제 7일 날 금요일 날 결정을 했으면 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셨겠습니다만 헌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에 있는 8인들의 어떤 총의를 잘 모으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들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볼 땐 늦어도 14일 전에는 저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탄핵이 인용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쑥 올라가겠죠. 주식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금리 다양한 부분에서 반영이 되면서 소위 민생이 부분적으로 좀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탄핵을 시키니까 좋은 세상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아마 다음 주부터 터닝 포인트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터닝 포인트를 누가 만들었느냐? 국민들이 만드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비상계엄 내란을 막으신 분들이 국민이셨고 또 부당한 지시를 현장에서 또 막아냈던 계엄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좀 잘 될 것 같고 경제도 좀 안정화 정상화 단계로 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라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봄날이네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보고요. 11일 날은 그러세요? 이제 네. 선고가 이제 된다고 저는 보고 한둘째님도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제 11일로 일단 이제 전망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저는 지지율이 지금보다도 더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경제적으로 또는 민생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좀 뭔가 희망 섞인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이제 독주 체제가 생각보다 빨리 굳혀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서 정책적 아젠다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던져서 오히려 국민들은 중도 확장 노선 그리고 보수 정책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당의 좀 넓은 이런 이제 영토 확장, 정치적 지형의 확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훨씬 더 이제 탄력이 붙어서 대선이 아주 원사이드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국힘은 분열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오히려 국힘이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로 갈 것이고 거리에 나간 사람은 탄핵을 끝까지 반대한다.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소수로 강하게 뭉치고 있는 것들이 국힘과 과연 결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논쟁으로 저는 치달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고가 되고 나면 대체로 3주에서 4주 사이에 대선 후보가 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급속도로 정치판이 이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오늘 이제 취재한 내용 하나를 공유를 하자면 여전히 탄핵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용산 주위에서 계속 4대4로 탄핵이 부결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퍼온 걸 이렇게 해서 언론사에도 많이 돌고 했는데 어제 제가 모 인사를 만나보니까 윤석열의 사주팔자를 보니까 3월 달에는 이동수가 없다. 그 이동수가 없다는 것은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정보를 용산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지금 웃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 저녁에 진짜 웃으시면 안 된다고요. 웃기는데 네. 거기에 의존해서 흘리고 있다. 김정욱 박사님 웃으시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일 저녁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를 할 내용이 뭔가 지금 용산 또는 한남동 관제에서 뭔가 큰 일이 지난 주에 벌어졌어요. 벌어진 걸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초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윤석열이 탄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나름의 믿음 같은 거. 그 믿음이 지나치면 신앙이고 신앙이 좀 더 약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사이비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광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은 4대4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 야 정말로 현실 인식을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 제가 두 가지 반론. 예. 윤석열이 이동수가 없는 정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겠다는 거네요. 이게 질문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후보들을 나열하는 방식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0%뭐 36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30% 박스권에 갇혔다. 양자 대결에서는 50% 넘게 나와요. 그래서 50%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양자 구도를 이제 가지 아니 이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스권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도 박스, 40%도 박스, 50%도 박스인데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그 단어를 쓰느냐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는 좀 갇혀 있으면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아니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50%를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뚫렸던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더 상승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김종호 박사님 여론조사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시니까 만약 55 정도를 뚫었고 상대 후보가 45 언더에서 양자 구조에서 뭐 30, 물론 무응답층이 한 10에 15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대중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갈 거냐. 50% 통과도 엄청 크지만 55 정도 가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대세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굳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는 대선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떤 책임과 성과로서 이제 국가 경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로 저는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선은 좋다, 끝났다. 대선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질 것이고 토론의 과정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확인보다는 미래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집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 매우 무거워지는 시간, 대세로는 확정이 되면서 정말로 이제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용산은 여전히 꿈을 못 깨고 있을 수 있다. 못 깨고 있다 이러면 또 고발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못 깨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전히 윤석열이 귀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착각에도 빠져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되면 50% 박스를 찍고 60% 박스권에 갇힙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 당한 당일까지도 네. 민정수석실에서 기각이다라는 보고가 올라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를 들면 탄핵당할 정도의 집단이라고 얘기한다면 상황 판단을 못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내부에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하는 판단들을 못하면 이 조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아무것도 하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부 도망갔다가 또 기사 안 도망갔다고 막 썼던 얘기가 나왔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지금 55%가 된다는 건 실제 투표하게 되면 60%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응답층이 있으니까 그건 예를 들면 사라져버리는 거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단일 후보가 60%가 넘어간다는 건 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양자구도거든요. 네. 우리 같은 상황은 양자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ARS입니다만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50% 정도 많이 나오면 이제 50, 한 3, 4% 정도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는 55에서 65 사이에 득표율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는 진보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층 중에서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어떤 중간선쯤에 좀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상황 자체들은 탄핵 세력은 탄핵당한 세력들은 통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다.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거스르기가 매우 어렵다. 거기다가 기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한 달 동안 이런 흐름들을 바꾸긴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세계일보 그 기사를 보니까 헌법학자 10명한테 물어봤더니 7명이 탄핵 인용될 거다. 2명은 모르겠다. 1명은 기각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도 헌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용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또 제가 듣기로 말씀하신 4대4 중에서 그러니까 기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3인 중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3, 4주 전에 한 분이 자 이걸 어떻게 기각을 시키냐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은 헌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은 평의를 통해서
기각이나 인용이나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에 저해되지 않을 만큼의 절차와 방식을 밟아서 결정을 내릴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볼 때 고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또 뭐 4대 산이 하고 일부에 있는 얘기들 아니면 대통령실의 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지금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시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구석에 몰려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탄핵 반대 세력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은 결정이 난 이후에 움직일 것이냐,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의외로 빨리 사그라들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그라들 것이냐? 정강훈 세력이 광화문에서 지금까지 집회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재명 구속하라라고 했던 탄핵 국면 오기 전에 비상계엄 오기 전에 했던 수준으로 급속도로 정리정돈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여의도파는 여의도파대로 광화문파는 광화문파대로 자신의 교세를 유지하거나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여기서 국민의힘이 편성을 해서 대선을 부정한다 또는 탄핵을 부정한다 이제 이렇게 갔을 경우에 국힘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대선 과정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이 바로 권성동과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인데 대체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용산의 기류이고요. 그러면 김문수 대신에 누구를 밀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땡땡땡이 지금 나서고 있고 최근에 좀 등장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윤석열이 지금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이 후보가 되면 더 좋겠다는 기류가 있는데 자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지금 여러 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론되는 후보들이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레이스를 순항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국힘이 지금 설 자리가 매우 좁아지고 있는 것이고 탄핵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힘들 수가 있다 지금 국힘이 이제 이런 데서 한 달 정도 이제 짧으면 3주고 길면 4주거든요. 이 사이에 급속도로 내용에 빠져서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말씀드린 분열은 탈당을 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당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